3년 전만 하더라도 학원국에서는 잘 이 학원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약간 비밀처럼 느껴질 정도로 미국에서만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널리 알려지면서 먼저 경험을 그래도 3년 동안 학원과 영상 뭐 이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지금 처음 하는 분들보다는 오래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시행착오도 있었고 이런 학원 쓰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기 전에 알아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과학적인 원리인 끌어당김의 법칙을 위한 도구가 바로 학원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마음치유, 내 행복함, 평온함 이런 것도 이전의 나가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선 제가 첫 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처럼 무의식이 바로 장면에 바로 나타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꿈에서는 장면으로 바로 나타나죠. 근데 원하는 것들도 바로 나타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현실 물질 세계는 이 신체 그리고 시간, 이 공간이라는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다 한들 이것이 바로 이 물질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그것을 고치고 변화하고 하는 그런 시간, 텀이 존재합니다. 정말 다행인 거죠. 바로 나타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없애고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어떤 생각, 무의식이 내면에 있으면은 그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무의식을 미리 치유하고 정화할 수가 있어야 하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명상이나 학원 콘텐츠를 올린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의식 치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지구의 어떤 중력과 비슷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렇게 내가 상상하는 거, 신체, 시간, 공간이 서로 총체적으로 결합되어서 물질화되어 나타납니다. 디카페인 커피예요.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되 모든 면면들에서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지 더 수월하게 그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나 혼자 마음속으로만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랑 마음과 함께 주변의 나의 사람들 그리고 환경 그리고 나의 신체까지도 그 상황에 원하는 상황에 맞게 맞춰지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속도가 있겠죠. 당연히 후자가 모든 면면들에서 맞춰진 경우가 훨씬 더 원하는 것을 만날 확률이 더 빠르고도 높을 겁니다. 이 학원이랑 명상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간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는 우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을까? 바로 제 첫 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만 주고 돈이 넉넉한 그런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만한 어떤 그런 차이점을 잘 발견하기가 어려울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외부의 환경과 저의 내면의 환경, 그 원하는 모습, 마음가짐 이런 그 격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조금 더 크게 와닿았고 어떤 점에서 이런 원리가 작용하는지 더 생생하게 낱낱이 파악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좀 열악한 환경 덕분에 오히려. 그래서 그때 제가 더 크게 체감을 했었는데 그때 했던 것 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주변 환경, 인간관계마저 변화시키는 어떤 학원이었던 건데 그 학원은 바로 감사에 관한 학원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아름다운 몸,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감사 얘기를 쓰듯이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감정을 진심으로 깊게 느끼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때 워낙 외부 환경이 힘들었는데 나의 내면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그 과정에서 그 감사함에 집중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힐링 그 자체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학원을 적을 때도 이제
저는 1차로 먼저 감사일기를 적었고 그 다음에 2차로 학원을 적었어요. 1차로 감사일기를 적을 때는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먼저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원을 하면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이어서 그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하는 학원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을 씁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은 100억 부자가 되는 거라고 일단 쉽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나는 100억의 수입이 매 순간 내 통장에 들어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언을 씁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주로 이 확언을 그냥 쓰지 않고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과정을 같이 함께하는 멤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그 멤버를 모집을 했었고 그 모집을 하여서 다행히 이제 그런 말소리를 아침마다 함께 나눌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적는 것에 절대 끝나지 않고 말소리를 내어서 나의 내면에서 바깥으로 내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제가 그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읽는 거,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실제로 그것을 감각을 하는 것만큼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말로 하면서 내 귀로 듣고 그리고 내 공기에 그 말소리가 퍼져나가는 것을 이미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나의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체감하기가 더 쉽고, 이것은 마치 제가 차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공 모드로 쉽게 놓여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됩니다. 이것이 또 되려면 앞서 말했듯이 제가 감사일기를 첫 번째로 먼저 한다고 했죠. 이 감사함을 먼저 가지는 것은 내가 어떤 소리를 내어도 그것을 스스로 흡수를 잘 할 수 있게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어떤 것이든 수용할 수 있게 도와줘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몸속에서 일단 화학물질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것이든 더 기분 좋게 받아들이게 도와주기 때문에 학원을 하기 전에 무엇인가 좋은 것들을 흡수하기 좋은 이런 감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랑 같아요, 감사일기 자체가. 감사함과 관련된 걸 먼저 선행을 필수적으로 하신다면은 그 다음에 하는 학원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제가 독립을 하고 싶었던 것도 이렇게 입 밖으로 잘 소리를 내면서 실제로 2018년 11월에 처음 학원을 시작하고 나서 2019년 2월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학원을 단순히 여러분의 목표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내 주변을 도와준다라는 마음으로 말을 할 때 더 욕심이라던가 쓸데없는 욕심, 그리고 에고, 그리고 과도한 어떤 불필요한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팁 한 가지는 너무나 나의 인생만을 위한 학원을 하지는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나 자신에 대한 애정이 커지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경험에 대한 자부심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저도 이제 과거의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좋은 회사 다녔고 얼마나 승진을 많이 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고 이런 과거에 자기가 쌓아온 경험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나는 당연히 이런 거는 꼭 이루어야 해. 나는 당연히 이런 어떤 상황을 만나야 해. 라면서 너무 그런 과거에 쌓아놓은 그 자부심과 자신감에 맞춰서 미래를 상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때 한 몇 개월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학원을 효과적인 학원의 어떤 방식, 방법을 진행했을 때의 특징들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봐주신 혜택이라면 혜택이겠죠? 정말 효과가 있었던 문장을 한 문장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다시 오랜만에 쓰긴 했는데 최근에도 정말 이 문장이 효과가 있구나 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원 문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나는 지금 최고의 장면을 숨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최고의 장면을 숨쉬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제가 이렇게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은 소중한 문장이에요. 여러분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지금 매 순간 최고의 장면을 살고 있다 라는 문장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그런 어떤 뭔가 기분 좋은 장면을 만난 분들이 계신다면은 저의 이 영상 댓글에 와서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댓글로 같이 또 재밌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아마 야외 촬영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집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야외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문장을 썼던 노트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2권이 있는데 사실 한 권 더 있어요, 저기. 그래서 제가 이때 적었던 것 중에 제가 좀 신기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갖고 싶은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으로 인정을 받는 거, 사람들한테, 그 같은 회사 사람들한테 그렇게 적은 내용이 있는데 뭐 개인정보라 다 얘기를 드릴 순 없지만 인정을 받으며 손쉽게 돈을 벌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네요. 네. 여기 너무 약간 신기한 거 있네요. 제가 이때 아마 LP 플레이어를 갖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집에 있는 LP 플레이어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뒤에는 안 이루어졌네요. 손을 잡고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하는 그와 나. 네, 그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서 네, 좋아하는 제가 사람이랑 같이 음악을 듣는 거를 지금 이렇게 문장을 적었는데 이때는 LP 플레이어가 없었어요. 근데 LP 플레이어가 이거 적은 뒤로부터 지금 언제 적은 거지? 3월달. 그때가 여름이었으니까 이거 지금 3월달에 적은 건데 그때로부터 한 7월달인가 6월달인가? 왜 자꾸 3개월 된지 모르겠네요. 네, 3개월 뒤에 그때 우연히 연락을 했던 어떤 남성분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좀 이렇게 남자친구를 사귀고 연애를 하는 거에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연락을 하다가 그분이랑 친해져서 이제 좀 썸을 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처음 주고 싶었던 선물이 LP 플레이어라는 거예요. 저게 바로 LP 플레이어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미래에 바라는 걸 적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신기함을 느낄 만한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라도 적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동시에 학원이란 게.